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배우나 가수 등 연예인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사활을 걸고 도전하는 오디션. 모든 참가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디션장에 문을 두드리는 만큼 심사위원으로부터 혹평을 듣게 된다면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죠. 최근 배우 루카스 게이지가 SNS에 공유하면서 공론화된 영상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루카스 게이지는 화상 오디션을 보던 중 감독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People live in these tiny apartments. Like I'm looking at his, background, and he's got his TV and. 감독은 마이크가 음소거 상태인 줄 알고 루카스의 집안 사정에 대해 선 넘는 조롱을 한 것이었는데요. I'm living in a 4x4 box. It's fine. Just give me the job and we'll be fine. 루카스는 의연하게 맞받아쳤고 아예 음소거 버튼이 눌려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감독은 미안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죠. 해당 영상이 공론화되자 네티즌들은 당시 무명이었던 루카스 게이지가 해당 발언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비치며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인신공격에 가까운 조롱을 내뱉은 감독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감독이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나서야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 감독처럼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수많은 방청객이 지켜보고 있는 실제 오디션 현장에서 만행을 저질러 참가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프로그램에까지 오명을 남긴 심사위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심사위원 때문에 대참사 일어난 오디션 프로그램 탑 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우크라이나 The X Factor. 한국에 슈퍼스타 K가 있다면 영국에는 The X Factor가 있죠. 실제로 2004년 영국에서 첫 방송을 시작해 수많은 나라로 수출된 The X Factor는 전 세계에서 배출된 우승자만 2015년 기준 137팀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도 2010-11년 시즌 1을 시작으로 무려 시즌 9까지 방영되며 전 국민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는 듯 했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2019년 한 심사위원이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 더는 우크라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2019년 우크라이나 The X Factor에 출연한 한 참가자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시작하자 심사위원들은 언짢은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데요. 참가자의 실력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노래를 중간에 스톱시키더니 급기야 한 심사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참가자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 심사위원은 우크라이나 싱어송라이터 드미트리 슈로프. 그는 곧장 참가자의 기타를 빼앗더니 바닥에 부셔버리는데요. 기타는 산산조각이 났고 순식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에 참가자는 물론 방청객석도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이 상황이 몰래카메라였으면 좋겠지만 놀랍게도 이는 100% 실제 상황이었는데요. 패닉이 온 참가자는 한동안 멍하니 부서진 기타를 바라보다가 무대에서 씁쓸히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이 심사위원의 충격적인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대기실에 있던 참가자들에게 지금 빡쳐서 앞 참가자 기타 부셔버리고 오는 길이다. 제발 노래 좀 잘 불러달라며 욕설 섞인 발언과 함께 무릎까지 꿇는 기이한 행동으로 대기실을 갑분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심사위원으로서 실력이 부족한 참가자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곤 해도 이건 그냥 심사를 가장한 인신 모독 같은데요. 게다가 이 기타가 보통 기타도 아니고 아버지가 참가자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기타였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시청자들은 공분을 쏟아냈습니다. 심사위원이면 노래 평가만 하면 되지 기타는 왜 부수냐? 심사위원 자격이 없다! 와 같은 질타가 쏟아졌고 결국 8년째 이어오던 이 프로그램은 숱한 비난과 함께 2019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제작이 중단됐는데요. 하지만 그의 업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논란이 있고 3년 후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 침공 도움을 호소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드미트리 슈로프. 하지만 여전히 당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누리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통감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는 댓글을 달며 아무도 그의 아픔에 공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태 이후 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의 마음이 단단히 돌아선 것을 보면 그가 당시 TV에서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것 같네요. 3위 쇼미더머니 4. 올해로 11번째 시즌을 이어가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는 프로그램의 흥행과 더불어 크고 작은 논란 역시 많았던 프로그램이죠. 그 중에서도 시청자와 참가자 모두를 빡치게 만든
레전드 사건이 있었으니 일명 번복 진트 사태입니다. 쇼미더머니4에서는 심사위원이었던 버벌진트와 산이가 참가자인 한혜를 합격시키고 블랙넛을 탈락시키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 화 예고편에선 합격자인 한혜가 아닌 탈락자 블랙넛의 무대에 올라가 있어 일주일간 시청자들은 이에 대해 온갖 추측을 내놓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히 산이와 버벌진트가 탈락시켰던 블랙넛을 다시 합격시키겠다며 결정을 번복해버렸던 것이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다음 미션이 디스랩 배틀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심사위원들이 디스랩의 강세를 보이는 블랙넛을 다시 합격시킨 것이다. 산이와 같은 소속사인 한혜를 합격시켜 인맥 힙합 논란이 일어난 것을 의식한 것이다. 같은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 뒤집듯 홀라당 탈락자 결정을 바꿔버린 쇼미더머니4를 향한 거센 비판을 쏟아냈죠. 그도 그럴 것이 해당 번복 결정은 다시 붙은 블랙넛에게도 어이없게 탈락한 한혜에게도 열심히 디스 배틀을 준비하던 상대팀에게도 모두 피해를 끼쳤기 때문인데요. 특히 배틀 상대가 바뀐 송민호는 브랜뉴 깡패야? 라는 발언과 함께 디스랩에서도 판정 번복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죠. 결국 프로그램 내 외부적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은 산이 버벌진트는 공식적인 사과문까지 게재했지만 아직도 이 둘에게는 번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못한 채 씁쓸한 뒷만만을 남긴 번복 결정은 오직 실력을 통해 살아남는다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근본을 뒤집어 엎어버린 역대 쇼미더머니 최악의 판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2위 방과후 설렘. 글로벌 걸그룹을 발굴한다는 취지와 함께 빌보드 차트인을 목표로 내걸며 1차 영상 오디션 지원자가 87,000명을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던 방과후 설렘. 최종 데뷔조는 포켓돌 스튜디오의 차기 걸그룹으로 데뷔하게 된다는 구체적인 공약까지 붙으며 아이돌 꿈을 가진 참가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는데요. 그런데 화려한 스케일과 달리 막상 뚜껑을 열자 그에 미치지 못하는 비전문적인 심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언택트 현장 평가단 75% 이상이 투표 버튼을 눌러야 합격의 문이 열리는 평가 제도 때문이었는데요. 이 룰 때문에 미흡한 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합격해버리는가 하면 실력이 뛰어난데도 오디션을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탈락하는 참가자들이 속출했습니다. 탈락한 참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한 무대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그동안의 노력이 버튼 한 방에 전부 날아가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참가자들의 당락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현장 평가단도 엄연히 심사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벼운 결정을 내리다니 오죽하면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으로 참가자들의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멘토 전소연은 꿈을 갖고 노력하는 친구들을 평가하는 자리다. 비대면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누르셨어야 한다며 심사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죠. 이 외에도 시스템 오류로 탈락자를 다시 무대에 불러 결과를 발표, 탈락자에게 굳이 2번이나 상처를 안기는 행동으로 비난을 자초한 방과후 설렘. 이쯤 나면 책임감 없이 평가에 임한 현장 심사위원단도 잘못이지만 그보다 애초에 이런 룰을 만든 제작진 측의 문제도 관가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2023년엔 프로그램의 화제성에 힘입어 방과후 설렘 시즌2가 제작된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번에는 엉성한 심사로 실력자들이 탈락하는 사태가 2번 다신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1위 프랑스 누벨스타. 프랑스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누벨스타. 2003년에 처음 시작해 총 13개의 시즌이 만들어질 정도로 장수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 전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에 한 한국인이 출연했다가 심사위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6년 누벨스타 시즌 12에 출연한 한국인 김덕환 씨는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위원들의 비아냥을 들어야 했는데요. 심사위원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강남스타일을 부를 거냐? 라며 조롱과 말장난까지 내뱉으며 진지한 참가자의 모습을 비하하기 시작했죠. 급기야 심사위원의 본분을 까먹은 것인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웃음을 터뜨려버리는 심사위원들, 심지어 노래를 시작한 지 18초 만에 무대를 중단시키더니 여성 심사위원 한 명은 우리와 똑같은 목을 가졌는데 당신에게선 음식이 막힌 듯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인종차별적 발언마저 서슴지 않으며 그를 탈락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김덕환 씨는 이들의 예의 없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끝까지 심사위원과 프랑스의 매너를 지키는 태도를 보여주며 무대에서 퇴장했는데요. 무슨 동네 방송국 프로그램도 아니고 프랑스 전 국민,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는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이 참가자를 향해 차별적인 발언을 내뱉은 이 충격
충격적인 상황에 아니나 다를까 시청자들의 비판이 폭우처럼 쏟아졌죠. 노래에 대한 독설일 뿐 인종차별이 아니다. 프로그램 컨셉이 원래 이렇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프랑스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존경과 교육이 부족했다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를 의식해서인지 다음 해에는 심사위원을 싹 갈아엎은 채 시즌 13을 시작한다고 밝힌 누벨스타. 하지만 한 번 추락한 이미지는 다시금 회복하기 어려웠고 어쩐 이유에서인지 누벨스타는 13번째 시즌을 끝으로 영영 나오지 않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의 가치로 내걸고 있는 프랑스에서 이런 차별적인 오디션을 대놓고 송출해버리다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사실 이렇게 한국인이 외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무례한 막말을 들은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요. 필리핀의 인기 프로그램 필리피나스 갓 탤런트에 출연한 한국인이 무대를 선보이기도 전에 필리핀 현지어를 해보라며 무례한 언사를 듣는가 하면 도전 슈퍼모델 아시아 시즌4에 참가한 한국인 모델은 이 프로그램의 메인 스폰서이자 게스트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한 일본인으로부터 지금 내 앞에서 눈을 굴리는 거냐? 내가 광고주라면 너를 쓰지 않겠다 라는 폭언에 가까운 심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던 적도 있었죠. 당시 누리꾼들은 참가자에게 막말을 한 심사위원과 이를 제지하지 않은 프로그램 측에 비판을 쏟아냈지만 담당 PD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더욱 분노를 키웠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준비되어 있는 심사위원석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만큼 그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죠. 자신의 한마디로 참가자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참가자의 실력에 대해서만 공정한 평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꿈을 갖고 도전하는 참가자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